아토피를 치유하는 방법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죠. 뭐 한방이든 양방이든 다른 자연치유든. 그래서 지금 오셨는데 제 생각에는 아토피가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심해진 원인은 분명히 있는데 원래 이제 코에서 시작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몸까지 온 것 같고요. 피부에 이런 알러지나 문제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식생활 습관, 운동 이거는 관리는 되어줘야 되거든요. 갑자기 이제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일단 받는 스트레스도 있을 것이고요. 몸이 피곤하고 힘든 것도 있을 것이고 바쁘다 보면 잘 챙겨 먹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가장 약한 쪽으로 증상이 오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라 수년간 내가 했던 식생활 습관과 행위에 의한 결과물이 딱 증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게 진행이 되면서 더 심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으로 발현되기까지는 그 전에 수년간에 내가 했던 관리에 대한 결과물이 몸이 못 버티고 신호를 보냈던 거예요. 신호를 보냈는데 단순히 나타나는 증상만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접근을 하다 보니까 결론은 수년이 지나면서 더 악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땀을 빼고 독소를 빼고 피부만 잡아줘서 될 것이 아니라 내면이 잡혀야 돼요. 우리 몸의 가장 기본 단위인 세포, 혈액, 뼈, 골수, 장기 모든 기능들이 다 정상의 기능이어야 하거든요. 이게 내면의 문제로 인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동시에 같이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도 스테로이드를 안 발랐다고 하셨잖아요. 어릴 때 바르고. 근데 중학교 때 썼던 것들이 그때 완전히 탈스를 하고 없앤 게 아니라 내가 이겨내는 힘이 세져서 묻힌 거거든요. 예, 묻혔는데 지금 내가 이겨내는 힘이 약해지니까 그게 드러나는 것도 있어요. 예전에 아토피가 심해서 스테로이드로 가라앉아서 몇 년간 괜찮다가 어느 순간 심해질 만한 어떤 상황에 놓여서 확 올라와서 또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심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가 옛날에 바르는 것만 한 게 아니라 먹는 약도 먹었잖아요. 이 스테로이드란 거는 단 한 번을 발라도 진물이 날 수 있는 게 스테로이드예요. 무서워. 그래서 탈스를 반드시 해줘야 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작업을 좀 해주고 했을 때 또 다시 재발하거나 이렇게 심해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래전에 썼지만 일단 탈스도 기본적으로는 좀 해줘야 되고요. 또 기간이 오래돼서 조금만 도와주면 되고 면역력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감기 잘 걸리는 면역력 그런 거랑은 조금 구분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내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영양제 먹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언니도 엄청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제대로 된 걸 먹어야 된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런 거예요. 클로렐라도요. 저희는 이제 11년부터 나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했는데 상담하다 보면 이 클로렐라가 좋다는 얘기를 뭐 어떻게 듣고 먹었는 좋다 해서 먹었는데요. 효과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제대로 된 걸 잘 먹어야 하고 논이나 클로렐라만으로 좋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전체적인 몸의 세포를 회복시키고 피부도 회복시키고 스테로이드도 배출시켜내주는 탈수 작업도 해야 되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전반적인 그 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중심에는 집에서 식사하는 식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해요. 주식이잖아요. 주식은 이제 내가 몸에 좋다 생각하는 것들을 먹어야 하는데 일반인들은 아무거나 몸에 좋은 거 먹으면 되지만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내가 알러지가 있는 음식이 뭐가 있는지 일단 처음엔 좀 체크가 필요해요. 내가 고기를 먹으면 심해지는 사람인데 피부가 깨끗할 때는 먹어도 괜찮았어요. 근데 올라와 있고 가려울 때는 똑같은 고기를 먹던 걸 먹었는데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더 가렵거나. 왜냐면 아토피성 피부 염이잖아요. 염증이죠, 그죠? 염증은 육류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염증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피부 관리할 때는 완전히 제한하지는 않는데 처음에 심할 때는 좀 제한했다가 조금씩 테스트해보고 괜찮으면 먹게 하는데 많이는 안 먹여요. 그런 최소한의 식단 관리도 필요하고 그래서 알고 보면 다른 자연치유법보다 막 까다롭거나 어렵거나 하진 않아요. 아토피를 가진 분이 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 관리 그거에다가 이제 관리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요. 약간의 시간과 노력은 하셔야 돼요. 정석대로 했을 때 가장 빠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효소 하시다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한계점이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완정은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고 맹목적으로 몸에 좋다는 이유로 영양제를 막 드셔서는 또 안 돼요. 그 안에 첨가물들하고 또 잘못
잘못하면 그런 아까 무기성 칼슘 같은 것들 그런 네. 것들이 몸에 들어가면 그 치석처럼 혈액에 그런 것들이 끼게 되거든요, 혈관에. 네. 그래서 영양제를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이게 칼슘화되고 이렇게 돼버릴 수 있어가지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일단은 무조건 자연적인 것들, 모든 식품이 다 가공하거나 인공인 게 아니라 자연적인 것들로 가공 처리를 하지 않고 순수한 것들로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또 제대로 먹어야 하고요. 그래서 완정은 외적인 피부와 내적인 내면을 같이 도와주면서 그 중심에는 탈스테로이드나 독소 배출을 하면서 외적인 거와 내적인 면을 다져가면서 점점 건강하고 튼튼해져요. 그렇게 네. 되면 기질이 있지만 이겨낼 정도의 피부와 몸이 될 수가 있고요. 아까 네. 아버님이 비염이 있다고 하셨었잖아요. 이게 유전적인 거예요. 알레르기가 코로 오면 비염이다 보니까 네. 부모님 때에서 알러지가 있으신 거예요. 이제 어른들은 어른이기 때문에 이제 피부로 드러나지 않고 코로만 드러난 거죠. 그런데 님은 그 알레르기 반응이 피부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네. 그것들을 이제 잘 관리를 해주면 내가 또 컨트롤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몸으로, 피부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완정법의 특징인 거예요.